2. 피해자의 이름은 기리하라 요스케, 전당포 기리하라의 주인이다. 가게 겸 자택은 사건 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있다고 했다. 피해자의 아내 야에코가 신원을 확인하자 사체는 곧바로 반출되었다. 사사가키도 감식 반원들을 도와 들것에 사체를 실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다. 피해자가 밥을 먹은 후였나? 사사가키가 중얼거렸다. 뭐라고요? 옆에 있던 고가 형사가 되묻는다. 이거 말이야. 사사가키가 가리킨 것은 피해자의 벨트였다. 이거 보라고. 벨트 구멍이 평소와 2개나 차이가 나잖아. 아, 정말 그렇네요. 기리하라 요스케는 갈색 발렌티노 벨트를 메고 있었다. 벨트 표면에 나 있는 버클 자국과 구멍이 길쭉하게 늘어나 있는 것으로 보아 늘 사용하던 구멍은 끝에서 5번째가 분명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끝에서 3번째 구멍에 끼워져 있다. 사사가키는 근처에 있던 젊은 감식 반원에게 그 부분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사체가 반출되고 나자 현장을 검증하던 수사관들도 잇따라 탐문 수사에 나섰다. 감식 반원 외에 남은 사람은 사사가키와 나카스카 뿐이었다. 나카스카는 방 한가운데 서서 새삼스럽게 실내를 빙 둘러보았다. 왼손을 허리에, 오른손을 볼에 대는 것은 그가 선체로 생각에 잠길 때의 버릇이다. 사사가키, 어떻게 생각하나? 범인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 나카스카가 물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사사가키도 실내를 쭉 훑어보며 대답했다. 면식범이라는 것 정도만 알겠는데요. 온 매무새와 머리에 흐트러짐이 없다는 것, 몸싸움을 한 흔적이 없다는 것, 정면에서 찔렸다는 것 등이 그 근거였다. 나카스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견이 없다는 뜻이다. 문제는 피해자와 범인이 여기서 뭘 했느냐 하는 건데 말이야. 사사가키는 재차 방안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건축 중일 때의 이 방은 사무실로 사용된 듯하다. 사체가 누워있던 검고 긴 의자도 그 당시에 사용됐을 것이다. 그 의자 외에 철제 책상 하나와 파이프 의자 2개, 그리고 접거나 펼 수 있는 회의용 책상 하나가 벽 쪽에 방치되어 있었다. 모두 녹이 슬고 위에서 밀가루라도 뿌린 것처럼 먼지가 쌓여 있다. 이 건물의 건축이 중단된 것은 벌써 2년 반 전의 일이다. 사사가키의 시선이 검은 의자 바로 옆 벽의 한 지점에서 멈췄다. 천장 아래에 사각형 배기관 구멍이 뚫려 있었다. 원래는 철조망이 끼워져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물론 그런 게 없다. 이 배기관이 없었더라면 사체 발견이 훨씬 늦어졌을 것이다. 사체를 발견한 사람이 이 배기관을 통해 실내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서울세 경찰서 수사관들의 보고에 따르면 사체를 발견한 사람은 근처 초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이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학교 수업이 오전 중에 끝났고 오후에 소녀는 친구 5명과 이 건물에서 놀고 있었다. 물론 건물 안에서 공놀이를 하거나 술래잡기를 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건물 내부를 이리저리 관통하는 배기관에 들어가 미로놀이를 하고 있었다. 구불구불 복잡하게 얽힌 배기관 속을 기어다니는 것은 사내 아이들의 모험심을 자극하는 놀이였을 것이다. 어떤 규칙을 정하고 놀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도중에 6명 중 하나만 다른 루트로 빠진 모양이다. 그 소녀는 친구들과 떨어진 불안감에 배기관 속을 이리저리 마구 기어다녔다. 그러다 도착한 곳이 이 방이었던 것이다. 처음에 소녀는 긴 의자에 누워있는 남자가 죽은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그래서 배기관에서 뛰어내릴 때 남자가 눈을 뜨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남자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의아하게 생각한 소녀는 조심조심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가슴에 핏자국을 보았다. 집으로 돌아간 소년이 가족에게 상황을 알린 시각은 1시 조금 전이었다. 소년의 어머니가 아들의 얘기를 고지 듣기까지 20분 정도가 걸렸다. 기록에 의하면 서울시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온 시각은 오후 1시 33분이다. 전당포라. 나카스카가 불쑥 중얼거렸다. 전당포 주인이 굳이 이런 곳에서 사람을 만나야 할 일이 있을까? 남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되는 상대, 남이 보면 곤란한 상대를 만났다는 뜻 아닐까요? 그렇다고 해도 굳이 이런 장소일 필요는 없잖아. 사람 눈을 피해 밀담을 나눌 수 있는 장소는 얼마든지 있어. 게다가 사람들 눈이 신경 쓰였다면 집에서 더 멀리 떨어진 장소를 택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말이야. 하긴 그렇군요. 사사가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턱을 문질렀다. 비죽비죽 돋은 수염에 손바닥이 따끔거렸다. 서둘러 나오느라 수염을 깎을 시간이 없었다. 그건 그렇고 아내라는 사람이 정말 화려하더군. 나카스카가 화제를 돌렸다. 기리하라 요스케의 아내 야에코를 말하는 것이다. 30이 조금 넘었겠지? 피해자의 나이가 52이니까 나이차가 좀 심한 거 아닌가 싶군. 초혼이 아닌가 보죠. 하며 나카스카가 두 줄로 접힌 턱을 위아래로 움직였다. 여자란 참 무서워. 현장이 집에서 코앞인데 화장을 그토록 요란하게 하고 오다니. 그런 주제에 남편의 시신을 보고는 대성통곡하고 말이야. 화장도 화장이지만 그렇게 오는 것도 좀 과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 나카스카가 희죽 웃더니 이내 정색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 여자의 진술은 얼추 다 들었을 것 같은데 사사가키 미안하지만 자네가 집까지 좀 데려다 주지. 알겠습니다. 사사가키는 고개를 까딱 숙인 후 문으로 향했다. 건물 밖으로 나와보니 구경꾼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 있었다. 대신 신문기사의 모습이 부쩍 눈에 뜨인다. 방송국에서도 나온 듯했다. 사사가키는 경찰차가 서 있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쪽에서 두 번째 경찰차 뒤 좌석에 기리하라 야에코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 옆에는 고바야시 형사, 조수석에는 고가 형사가 앉아있다. 사사가키는 경찰차로 다가가 뒤 좌석의 유리문을 톡톡 두드렸다. 고바야시가 문을 열고 나왔다. 어떻게 돼가고 있어? 사사가키가 물었다. 참고인 조사는 한 차례 끝났습니다. 아직은 흥분한 상태입니다. 손바닥으로 입을 가리고 고바야시가 말했다. 소지품은 확인했나? 네, 역시 지갑이 없어진 것 같고 라이터도요. 라이터? 던일의 고급 제품이라는데요. 그래서 남편은 언제부터 행방불명이었대? 어제 2, 3시경에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던 것 같고 아침이 돼도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하고 있었답니다. 조금 더 기다리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군요. 남편은 누가 불러서 나간 건가? 모르겠다는데요. 집을 나서기 전에 전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한답니다. 남편이 나갈 때 모습은 딱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합니다. 사사가키는 집게손가락 끝으로 뺨을 갈짝거렸다.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 그렇다면 범인으로 지목할 만한 사람도 없겠군. 그러자 고바야시가 얼굴을 찡그린 채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 건물에 대해 아는 게 있는지 물어봤나? 네, 여기에 이런 건물이 있다는 건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어떤 건물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들어가 본 것도 오늘이 처음이고 남편이 이 건물 얘기를 하는 것도 들은 적이 없다네요. 사사가키는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었다. 하나같이 없다는 얘기뿐이군.
죄송합니다. 자네가 죄송할 일은 아니지. 사사가키는 손등으로 후배의 가슴을 툭 쳤다. 부인은 내가 데려다 주지. 고가가 운전을 해줬으면 하는데 괜찮겠지? 네, 그렇게 하시죠. 차에 올라탄 사사가키는 고가에게 기리하라의 집으로 가자고 했다. 조금만 돌아서 가자고. 피해자의 집이 이 근처라는 걸 매스컴에는 아직 알리고 싶지 않으니까. 고가가 알겠다고 대답했다. 사사가키는 옆에 앉은 야에코 쪽으로 몸을 돌려 재차 자기소개를 했다. 야에코는 고개만 살짝 끄덕거렸다. 형사의 이름까지 애써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투였다. 댁에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까? 아니요, 가게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아들도 학교에서 돌아왔고요. 그녀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아드님이 있군요. 몇 살이죠? 5살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11살이나 12살이겠군. 머릿속으로 그렇게 계산하고 나서 사사가키는 다시 야에코의 얼굴을 보았다. 화장으로 가리고는 있지만 피부가 거칠고 잔주름도 눈에 띈다. 그 정도 나이의 아이가 있다 해도 이상할 것은 없어 보였다. 남편분이 어제 아무 말 없이 외출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까? 간혹 있었어요. 그렇게 나갔다가 술을 마시러 가는 일도 잦았고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가 보다 하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전에도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었나요? 아주 가끔요. 그럴 때도 전화는 없었습니까? 전화를 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늦어지게 되면 전화라도 걸어달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지만 늘 알았다는 말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늦으면 늦는가 보다 하고 내버려 두게 되었는데 설마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야에코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차는 적당히 먼 길을 돌아 5의 3번지라는 표지판이 붙은 전신주 옆에 섰다. 좁은 골목길 양 옆으로 1층짜리 주택이 죽 들어서 있다. 저깁니다. 고가가 앞 유리창 너머를 가리켰다. 20m 정도 앞에 전당포 기리하라 라고 쓰인 간판이 보였다. 매스컴은 아직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는지 가게 앞에 얼씬거리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부인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갈 테니까 자네 먼저 가도록 해. 사사가키가 고가에게 지시했다. 전당포 기리하라는 셔터가 사사가키의 머리 높이까지 내려와 있었다. 야에코에 이어 사사가키도 그 아래를 지났다. 셔터 안쪽으로 입구가 있고 그 안으로 상품을 진열하는 케이스가 보였다. 입구 문에는 뿌연 유리가 끼워져 있고 거기에도 기리하라라는 글자가 금색 붓글씨로 쓰여 있었다. 야에코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사사가키도 그 뒤를 따랐다. 아, 오셨어요? 정면 카운터 안에 있던 남자가 말했다. 나이는 40 전후쯤일까? 호리호리한 몸에 턱이 뾰족하다. 거뭇거뭇한 머리는 옆쪽에 가르마가 반듯하게 나 있다. 야에코는 후 한숨을 내쉬고 손님용인 듯한 의자에 걸터 앉았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랍니까? 남자가 그녀의 얼굴과 사사가키를 번갈아 보면서 물었다. 야에코가 볼에 손을 대고 대답했다. 그이였어. 저런. 남자의 얼굴이 흐려졌다. 미간에 주름이 잡혔다. 그러니까 역시 살해당했다는 말인가요? 그녀가 고개를 위아래로 희미하게 흔들며 응 하고 대답했다. 어떻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남자가 손을 입으로 가져갔다. 생각을 정리하려는 것인지 시선을 비스듬히 아래로 향하고 계속 눈을 깜빡거렸다. 오사카 부경의 사사가키라고 합니다. 이번 일은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경찰 수첩을 내보이며 그는 자기소개를 했다. 그쪽은 마스우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서랍을 열고 명함을 꺼내 건네주었다. 사사가키는 목례를 하고
명함을 받아들었다. 그때 남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있는 플래티넘 반지가 눈에 띄었다. 남자가 멋은 하고 사사가키는 생각했다. 마수으라 이사무. 남자의 직함은 전당포 기리하라 점장이었다. 이 가게에서 일한 지는 얼마나 됐죠? 한 5년 됐습니다. 5년이면 오래됐다고는 할 수 없다. 그 전에는 어디서 무슨 일을 했으며 어떤 경위로 이 전당포에서 일하게 됐는지 묻고 싶었지만 오늘은 참기로 했다. 이 집에는 앞으로 몇 번이나 드나들게 될 것이다. 기리하라 씨가 어제 낮에 나갔다죠? 네, 아마 2시 반경이었을 겁니다. 용건에 대해서는 별 얘기 없었습니까? 그렇죠. 사장님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스타일이거든요. 일을 가지고 와서 저와 의논한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외출할 때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습니까? 차림새가 달랐다든지 보지 못하던 물건을 들고 있었다든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마스우라는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고 목덜미를 왼손으로 긁적거렸다. 시간에 신경을 쓰는 눈치기는 했는데 시간에요? 손목시계를 몇 번이나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괜히 그렇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사사가키는 넌지시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마스우라의 등 뒤로 꼭 닫힌 장지문이 보였다. 그 안쪽은 아마도 방인 듯하다. 카운터 왼쪽으로 신발 벗는 곳이 있고 거기서 집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들어가서 바로 왼쪽으로도 문이 있는데 창고라기에는 위치가 묘했다. 어제는 몇 시까지 문을 열고 있었죠? 그러니까 마스우라가 벽에 걸린 동그란 시계를 보았다. 보통 때는 6시에 문을 닫는데 어제는 이럭저럭 하다 7시까지 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가게에는 마스우라 씨 혼자 있었습니까? 네, 사장님이 없을 때는 되게 그렇죠. 가게 문을 닫은 후에는 곧장 돌아갔습니다. 댁은 어디신지? 데라다 초입니다. 데라다 초라. 차를 운전해서 오갑니까? 아니요, 전철을 이용하는데요. 전철이라면 환승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데라다 초까지 약 30분이 걸린다. 7시가 조금 지나 이 가게를 나섰다면 늦어도 8시에는 집에 도착해야 한다. 가족은요? 없습니다. 6년 전에 이혼해서 지금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럼 어젯밤 집에 들어간 후로도 줄곧 혼자였겠군요. 그렇죠 뭐. 즉 알리바이가 없다는 얘기로군 하고 사사가키는 속으로 되짚었다. 평소 부인은 가게 쪽에는 나오지 않습니까? 사사가키는 의자에 앉아 손으로 이마를 누르고 있는 야에코에게 물었다. 저는 가게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녀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제는 혹시 외출을 하셨나요? 아니요, 종일 집에 있었어요. 한 발짝도 안 나가신 겁니까? 시장을 보러 나가지도 않았고요? 네 하며 그녀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리고 몸이 무거운 듯 힘겹게 일어섰다. 저 미안하지만 좀 쉬어도 될까요? 앉아있기도 힘이 드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야에코가 희청거리며 신발을 벗더니 왼쪽에 있는 문의 손잡이를 잡았다. 문이 열리자 그 안쪽으로 계단이 보였다. 하면서 사사가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닫힌 문 너머에서 그녀가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사라진 후 사사가키는 마스우라 곁으로 바짝 다가갔다. 기리하라 씨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까? 네, 그렇잖아도 사모님과 둘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몹시 놀라셨겠습니다. 당연하죠.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살해당하다니 뭐가 잘못된 게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심증이 가는 일은 전혀 없겠군요. 그런 게 있을 리 없죠. 하지만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손님을 접할 텐데요. 돈 때문에
사장님과 옥신각신한 사람은 없었나요? 그야 물론 이상한 손님도 있죠. 우리야 돈을 빌려줄 뿐인데 괜히 원한을 사게 되는 일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사장님을 살해한다는 건. 마스우라는 사사가키의 얼굴을 보면서 고개를 저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스우라 씨야 손님을 상대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어떤 손님이든 나쁘게 말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그러면 저희가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찾아온 손님의 장부를 볼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장부 말입니까? 마스우라가 난감하다는 듯이 얼굴을 찡그렸다. 당연히 그런 게 있겠지요. 장부가 없으면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손님이 맡긴 물건도 관리할 수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야 물론 있죠. 미안하지만 장부를 빌려주셔야겠습니다. 사사가키는 얼굴 앞으로 한 손을 들어 몇 번 위아래로 흔들었다. 본부에 가져가서 복사를 한 후 곧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제3자에게는 절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죠. 저 혼자 결정하기는 좀. 그럼 여기서 기다릴 테니 부인에게 허락을 받고 오세요. 마스우라는 얼굴을 찡그린 채 잠시 생각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거렸다. 알겠습니다. 빌려드리기는 하겠지만 최대한 주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인께는 양해를 구하지 않아도 되나요? 뭐 괜찮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죠. 생각해보니 사장님도 이제 안 계시고. 마스우라는 의자를 90도 돌려 바로 옆에 있는 캐비닛 문을 열었다. 두툼한 파일이 여러 권 세워져 있었다. 사사가키가 몸을 앞으로 좀 더 내밀려는 찰나였다. 소리 없이 쓱 열리는 계단 문이 시야 끝에 들어왔다. 그쪽을 보는 것과 동시에 사사가키는 움찔 놀랐다. 문 안쪽에 한 소년이 서 있었다. 10살 전후로 보였다. 트레이너의 청바지 차림이고 몸은 비쩍 말랐다. 사사가키가 움찔 놀란 건 소년이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소년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눈 속에 깔린 어둠에 충격을 받은 것이다. 아드님? 사사가키가 물었다.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마스우라가 돌아보며 말했다. 아, 그렇습니다. 소년은 아무 말 없이 운동화를 신기 시작했다. 얼굴에 아무런 표정이 없다. 료, 어디 가는 거야? 오늘은 집에 있는 게 좋을 텐데. 마스우라가 말을 건넸지만 소년은 무시한 채 나가버렸다. 참 딱하군요. 충격이 몹시 컸을 텐데. 사사가키가 말했다. 충격도 충격이지만 저 아이는 이상한 구석이 있어요.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죠? 말로는 뭐라 설명을 잘 못하겠군요. 그리고 마스우라는 캐비닛에서 파일 한 권을 꺼내 사사가키 앞에 내려놓았다. 이게 최근 손님들 장부입니다. 그럼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사사가키는 장부를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남녀의 이름이 주르륵 적혀 있었다. 그것을 보면서 그는 소년의 어두운 눈을 떠올렸다.